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로 엿새째를 맞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을 거쳐 조국 대전 3라운드가 국감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의 욕설과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안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조금 뒤 2시 30분에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그래서 저는 그 2기 검찰법무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그 사안이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주된 내용은 아마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 자체에서 감찰을 하고 나서 2차 감찰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무부에 파견돼 있는 국장급들, 이 검사를 파견받지 않고 일반인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주된 것은 이제 감찰 관련돼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파견 같은 경우에는 대검에서도 파견 검사들을 다 불러들이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다 어떤 입장 조율은 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법무부에 대한 파견은 포함이 되지 않았던 입장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아, 그래요? 타기관에 대한 파견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그 윤기찬 부위원장 예상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런 부분 동의하는데요.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파견 검사들은 다른 국가기관의 파견이었고 이제 법무부는 아니었죠. 근데 아마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법무부 탈검찰화의 방향도 그런 부분 맞는데요. 아마 의미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미가 어떤 데 있냐면 지금 검찰이 어쨌든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검찰이 해야 되느냐 법무부의 역할이냐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대부분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복귀한다든지 아니면 법무부 훈령으로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어쨌든 검찰 개혁의 주체, 주관이 법무부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아마 저는 좀 명확하게 법무부의 역할을 아마 좀 강조하실 것 같고 그거에 저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부분은 지금 나온 이제 직접 수사를 좀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피의 사실 공포를 지난번에 수사 이후로 미룬다고 했는데 그걸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망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권도 들어간다고 당연히 보시는 들어가겠죠.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령이나 대통령령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개혁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통령께서 아마 업무 보고 받으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과 법무부가 다 검찰 개혁의 주체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에게 개혁안을 마련해 오라 조속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은 검찰총장이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행간에서 의혹을 삼고 있는 수사를 살살 하라는 의미인지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역할이 없어요. 개혁과 관련돼서 이 지점이 상당히 저는 눈여겨볼 만하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시는 이 내용을 보고 과연 검찰총장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 자체 개혁안으로 이 부분을 좀 보는 것이 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찰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1차 감찰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무부가 회수해 온다고 하면 검찰이 동의해야 잡음 없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령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징계 관련돼서는 이제 부령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감찰 관련해서는 검사징계법이 또 있어요. 검사징계법에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 장관이 본인 혼자만의 힘으로 부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고요. 법도 바뀌어야 된다. 법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국회가 검찰징계법이 나서야 바뀌어야 되네요. 된다. 그건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 자체가 원래 감사권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검찰청법이나 여기 보면은 지휘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찰권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검찰에서 1차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많은 예전에 무슨 스폰서 검사라든지 이런 사건들 감찰이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건 없어졌습니다만 상명하복이라든지 예전에 동일체 원칙이라면 어쨌든 하나의 조직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정서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체 감찰이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 감찰을 하기도 하고 특별 감찰 본부 만들기도 했지만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원래 갖고 있는 그 법무부의
법무부 장관의 감찰 권한을 어찌 보면 조금 더 재정립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제가 보기에 그거는 뭐 법까지 바꾸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뭐 징계를 하냐 마냐 이거는 고다음 문제인 것 같고 일단 감찰을 1차 감찰을 법무부에서 그것도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면 변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찰을 해서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 징계 청구 여부죠. 네. 그러니까 징계로 화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징계 관련된 것은 청구 개시 절차를 보면 그 검사 징계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법도 같이 고쳐야지 되는 것이 그러면 더 이제 확실해지는 완벽하겠군요. 그 네. 법은 지금 1차 감찰권이 검찰총장한테 있는 걸로 맞춰서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고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감찰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하면 또 오히려 또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그럴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겠죠. 결국은 감찰이나 감사라는 건요 사후적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뭐 누가 이의 제기를 했거나 아니면 뭐 진정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 하는 것이라서 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결과를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어떻게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 뭐 인권 침해가 있다든지 이렇게 감찰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뭐 현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생각하는 게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뭐 피의 사실 공포한 거에 대해서 감찰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걸 네. 만약에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감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감찰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만약에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한다 그러면 그 감찰국장이든지 거기를 누구로 임명하느냐. 결국은 고위 검사장급으로 돼 있는데 예. 고위 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인이 임명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개입 여부를 그럴 우려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찰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이번 개혁 방안에 들어가겠냐고 여쭤본 겁니다. 저는 아마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왜냐하면 들어갈 지금 현재 것이다. 어쨌든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다음에 네. 어떤 법무부의 그런 감찰 권한 강화라든지 아니면 직접 수사 축소라든지 대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본다면 당연히 감찰을 법무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 보고하고 어떻게 징계를 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네, 2시 30분에 예정돼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 발표 내용을 미리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또 강조했어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게 지속적인 수사 개입으로 보는 거죠?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조국 장관 수호를 위한 검찰 개혁이냐, 아니면 조국 장관 수호가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이냐, 이것과 관련된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의 검찰 개혁에 관해서 주장해왔던 대통령의 말씀이나 네. 또는 여권의 반응이나 또는 제출돼 있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 위에 전개된 과정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와 관련된 부분, 특수부 폐지 관련된 부분, 네. 피의자 공표와 관련된 부분, 뭐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된 부분,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 해당 특정 사안에 관련된 그 시점에 증폭돼서 말씀들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국 장관 수호와 관련된 네. 속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 국민적 그 어떤 바람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여러 가지 그 구호를 외쳤는데 그 중에서 검찰 개혁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하셨고 조국 장관의 장관직 계속 수행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이 없었고요. 또 하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현재 있는 그 자리가 거기에 계시는 것이 검찰 개혁에 오히려 역행한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점은 전혀 지금 고려가 안 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시각은 말씀드린 바와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그 검찰 개혁 방안으로 현재 강조되고 있는 특수부 축소, 공보준칙 개정 그리고 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점을 짚어주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나왔을 때도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제 민정수석하고 이럴 때도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 부분이 큰 방향에서 검찰의 네. 권한을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하고 기본적인 직접 수사는 축소한다. 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든지 피의사실 공포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든지 이게 사실은요.
민정수석 할 때부터 쭉 계속 추진해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장관 수사하는 과정에 그동안 하던 얘기가 바뀌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 10년, 20년 정도 계속 일관된 얘기입니다. 큰 네. 틀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좀 축소해야 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조직이 없다. 그래서 일단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게 한다. 그다음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뭐 다른 기관들을 만들자. 그다음에 뭐 특수수사 같은 거는 공수처로 하게 하자. 이게 사실 바뀐 게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어 거였는데 사실 이제 조국 장관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뭐 오해는 있는 것 같지만 예. 제가 보기에 그동안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수부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이제 도맡아 해왔잖아요. 그때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잘한다고 칭찬도 했고, 이제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특수부를 또 축소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도요. 전국에 아마 43군데 정도 특수부가 있었는데 7개 정도 줄였거든요. 네. 그걸 지금 이제 한 3군데 정도로 줄이는 건데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특수부가 3군데 정도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전 박상기 장관이 있을 때 전혀 안 줄이다가 이번에 네. 수사하니까 줄인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특수 수사는 최소로 한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아마 물론 적폐 수사는 주로 특검에서 해왔죠. 특검에서 해오다가 이 중앙지검의 역할은 사실 공소 유지 쪽이 더 많습니다. 직접 수사보다. 물론 미진한 수사도 있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특수수사 결국은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일관된 방향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수부 축소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온 방안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특수부 수사를 줄이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거기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국 장관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법안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경제범죄, 그다음에 뭐 금융범죄, 방위산업청 범죄 이런 네. 것들은 특수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수사기관의 기능은 그대로 살려두고 이 네.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그동안에 논의됐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당사자 그러니까 수사를 받게끔 된 일가족이 받고 본인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자마자 특수수사를 줄이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기존의 법안과 취지가 반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권한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미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법이 어떻게 제대로 통과되는지 여부를 보고 그 법안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대통령 부령입니다. 그 대통령 부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또 역할이에요. 예. 그런데 앞서서 법안에 올라가 있는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것이 지금 체계상 안 맞다는 주장을 저희는 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요. 법안이라는 거는 뭐 물론 정부 안도 냈습니다만 그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경 수사권의 조정도 가장 큰 틀은 검찰은 좀 수사를 줄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게 특수부가 됐든 어떤 형사부가 됐든 검찰이 직접 수사는 좀 줄이고 일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은 기소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사 지휘라든지 수사를 하는 그 큰 틀이거든요. 그 큰 틀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뀐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지금 어쨌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게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민정수석이 뭐 정부안도 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패스트트랙도 공수처 안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도 안도 그렇고 지금 여야가 이제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정해질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이렇게 개정하자 저렇게 개정하자고 지금 얘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를 당하는 마당에 특수부 축소를 얘기해서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혁안 특수부를 축소를 하면 조국 장관이 이번 수사로부터 뭔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점상 볼 때? 특수부 축소라는 이런 그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수사를 하고 있는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압박이에요. 간접적으로 압박이 그러면 된다. 일단 그 기본적인 압박이고 그다음에 이 법안에는 직접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직접 수사는 특수부가 해왔단 말이죠. 거학척결은 특수부가 하고 민생범죄, 고소고발범죄는 다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안의 구조예요. 그런데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지금 폐지하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은 체계에 안 맞다는 거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이것이 누누이 누차 이렇게 진행돼 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검사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수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또 수사할 때 어떤 압박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장관께서 이 말씀을 나중으로 하겠다라고 먼저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서서
발족시킨 검찰 제2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중앙지검 특수부까지 더 폐지해라,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검에서 먼저 특수부를 3곳만 남기고 다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특수부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큰 틀에서 보면 뭐냐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줄이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 말고도 뭐 증권수사부라든지 아니 뭐 다른 게 많거든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큰 틀에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이는 방향으로 네. 그다음에 1차적인 수사권은 경찰이 갖는 방향으로 그 큰 틀에서는 변한 게 없어요. 지금 갑자기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게 그동안 사실은 얘기가 안 됐던 부분이지 큰 틀에서는 어쨌든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이자. 그게 특수부가 됐든 공공수사부가 됐든 뭐 무슨 증권 뭐 첨단 수사부가 됐든 그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하여튼 직접 수사를 일정 정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관련 법안에는 규정돼 있고요. 그것이 특수부 축소랑 궤가 안 맞는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고 지금 현 부위원장께서는 그런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법안하고 충돌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이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죠. 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모로 뜨거웠습니다. 뭐 심지어는 법사위원장, 사회를 보던 위원장이 욕설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요. 관련 상황 영상으로 잠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사하지 말고 이러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저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 부당하다?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누가 감을 질러? 제가 들었습니다. 뭐야?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뭐 하십니까 도대체 법사위원장께서 자신을 지키면 자기 자기 사건의 피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 압박합니까? 네?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이게 무슨 신상 그 발언입니까? 잘못 지금 그 검찰이 한 위원장아 가지 자기 사건에서 압박한 게 신상 발언입니까? 정당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듣기 발언이 싫으면 기다려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위원장 얘기. 자격이 없어요, 위원장. 뭐야 이게? 발언.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면 정말. 위원장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의원이에요. 그래놓고 본인이 더 난리 쳐요. 저렇게. 자, 신상 발언. 네, 뭐 앞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영상에는 안 담겨 있습니다. 잠시 부연 설명해 주시죠. 결국은 이제 여성기 위원장이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를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부지검장에게 직접 얘기한 거죠. 이거 정치 문제니까 수사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본인도 어쨌든 최이배 의원 감금할 때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감금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어디 본인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검장한테 직접 수사하라 말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여당 의원들이 감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건데 그 항의하는 도중에 항의하다가 결국은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발언 결국은 남부지검장한테 본인이 당사자인데 이걸 수사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뭐 일단 법사위원장이면 우리 국회에서 법률 쪽으로는 어찌 보면 제일 권한이 많은데 검찰총장도 아니고 지검장한테 직접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권한 어쨌든 본인이 예,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약간 외압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수사기관을 향해서 그러니까 외압성 발언을 했다.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발언의 무게가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부적절하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다만 저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는 저 상황에서 아마 여상규 위원장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언을 보면 지금 그 정치 행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통령께서 정치적 사안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러니까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예.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정치 행위다. 이건 부적절하다.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용기 있게 판단해라. 이런 취지로 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고성에 오간 것이 자기 사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뭐 수사기관에 대해 수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죠. 조국 장관하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상황을 인식을 연출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수사 개입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지금 똑같이 수사 당사자인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기관의 수장에게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남부지검장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한 것과 법무장관이 조국 장관이 수사지휘권, 감찰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해당 수사 검사들에게 마치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취지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비유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뭐 여상규 위원장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네, 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차분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상규 위원 이게 패스트트랙 수사 당사자가 그 해당 수사기관 장에게 얘기한 것과 조국 장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단순 비교가 가능한 상황이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안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생략돼 있습니다만 여상규 위원장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사보임이 잘못됐으니까 정당행위다. 문제 없다. 그리고 정치행위다. 논리가 두 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수사 받으러 가서 그게 사보임이 정당했는지 아닌지 정당행위인지 아닌지 이분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검찰에 가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안 나가겠다. 조사하지 말아라.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이 이 부분을 수사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소도 돼 있습니다. 네. 그거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과한 비교다라고 봅니다. 어제 뭐 비슷한 인식을 그 김도우 법사위원도 질의를 통해서 이제 드러냈어요. 뭐 내로남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뭐 어제 일부러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 그건 이제 윤 부위원장 판단이시고요. 욕설을 한 행위도 계산된 행동입니까?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계산하고 욕설할 리는 없고 아마 제가 볼 때 부지불식간에 뭐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욕설을 들은 김종민 의원도 수용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문제 안 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뭐 침해 발언도 있었어요. 그거 같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히 뭐 사과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뭐 욕설 문제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하지 말아라. 직접적으로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얘기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그 부분도 물론 뭐 형사적으로 이게 뭐 직권남용이 될지 뭐 어떤 일일지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인사청문회 때도 우리 그 여상규 위원장이 진행을 하시는데 보면은 뭐 굉장히 한쪽에 치우친 공정하게 안 하고 그러니까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저녁 때 시간 돼서는 뭐 기소될 것 같으니까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어떤 그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의사 진행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 당에서는 아마 윤리에 제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 삼지는 않나요? 뭐 의견이 좋을 리는 없죠. 욕설하는 것이 일단 뭐 국민들이 다 들으셨고 또 국민들이 듣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되게 부적절하죠. 네. 뭐 속기록의 삭제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 속기록의 삭제는 뭐 불가능한 거고 속기록 삭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이제 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다라는 것이 다시 적히는 것이지 그게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리에 회부하면 그에 따라서 뭐 합당한 처분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국정감사장 생중계하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대부분 이제 비슷한 이미 나왔던 언론 보도 내용이나 또는 정당 간의 공방이 있었던 내용들이 반복됐어요. 그런 가운데 김도우 의원이 한국당 간사기도 하죠. 네. 새로운 주장을 했더군요. 그 질의 내용 잠시 확인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유죄수 건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가 붕괴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의원실에서 박영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지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이 정도 되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누구까지? 조국까지. 뭐 지금 김도읍 의원 발언 중에 나온 여러 인물들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꽤 낯이 익으실 것 같고요. 유재수 건이라고 사건명을 말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지난 4월인가요? 아마 그 동부지검에 고발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부진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이런 사안인데 유재수 이전에 금융위에 이제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에 또 투서가 들어옵니다. 청와대로 투서가 들어와서 뭐 차량 제공 등의 특혜를 받고 자녀 유학비 등의 어떤 금품 수수 비의 의혹이 있다. 이런 투서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제 해당자의 휴대폰을 받아서 포렌식을 했나 보죠. 그랬더니 그 휴대폰에서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이 여러 친여권 인사들하고 인사에 관련된 얘기 나눈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가 되자 갑자기 한 2달 만에 이제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 그런데 결재 개선상으로 보면 이 감찰하겠습니다라는 보고 결재 개선이 일단 특감 반원에서 특감반장, 그다음에 반부패 비서관, 그다음에 민정수석까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라라고 내려왔는데 그 뒤에 갑자기 이제 이인걸 특검반장이 하지 말아라고 한 걸로 볼 때 이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가 없지 않고는 감찰 중단 지시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아마 그 전 특감반원의 얘기를 대신 전한 거죠. 유재수 전 국장은 지금 현직은 뭡니까? 부산시 이제 경제부시장 전무직으로 돼 있는데요. 결국은 아마 좀 어제 나온 거는 그 전에는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하던 고소한 얘기였죠. 고소한 얘기였는데 다른 특감반원의 뭐 진술서 같은 건 얘기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지금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제 수사 중인데 그동안 이제 수사를 뭐 제대로 못했다 이제 이걸 아마 좀 탓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근데 고소 고발 사건은요 양측의 의견이 갈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가장 문제 삼는 거는 이인걸 뭐 특감반장이나 아니면 박형철 비서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했겠느냐, 조국 민정수석이 무마시킨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의혹의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진술이 일단 없고 이분들의 아마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감장에서 그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 지금 수사를 맡고 있는 동부지검의 장인 그 조남관 동부지검장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마 이제 이 동부지검장은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아마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장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재수 지금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행 비서 행정관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청와대 사실은 민정 라인에 뭐 같이 있었다든지 이런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제 수행 비서기 때문에 부속실 산하고요. 이분은 또 민정수석실 산하라서 서로 뭐 특별히 친하거나 이런 인연은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조남관 지검장도 같은 시기에 근무한 바는 있지만 뭐 일면식도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해명이 됐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이런 특수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 수사에 더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 바꾸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정치협상회의라는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아마 지난달인가 이해찬 대표님께서 제안한 건데요. 그동안 어찌 보면 이제 초월회라고 매월 초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뭐 진척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해찬 대표는 불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자. 그러니까 기간은 이제 수시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5당이 함께 만날 수도 있고 양자가 만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뭐 실무 회의를 따로 둘 수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정치 실종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사실 보면 선거법입니다.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